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결장자 및 전력을 알려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감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아일랜드입니다. 헝가리는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헝가리의 공격진에서는 밤바스 바르나바스가 5경기에서 6득점을 올리는 등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윌리 오르반과 아담 라즈가 꾸준히 출전하며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선수들이 모두 정상 출전이 예상되며 별다른 결장 이슈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홈 경기력은 최근 다소 들쭉날쭉했던 부분이 있어 꾸준한 득점력에 비해 실점 억제에 조금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3일 전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체력 소모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된 공식 경기 일정으로 누적된 피로가 경기 후반부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헝가리로서는 수비 공백에 대한 예민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일랜드는 바로 직전 포르투갈전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조직력과 수비력 면에서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셰인 더피, 제임스 맥클리리, 로버트 브래디가 최근 5경기 내내 출전하며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들 모두 이번 경기에 결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일랜드 역시 부상과 결장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전력 공백 없는 이번 경기에서 체력 부담과 짧은 일정 속에서 수비적으로 탄탄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이나 잉글랜드처럼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강팀과의 경기에선 여전히 약점을 노출하지만 헝가리와 비교해볼 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잘 버텨주면서 역습 한 방에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핵심 자원 이탈은 없어 전방과 중앙, 후방 모두 기존과 동일한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핵심 자원 부상이나 결장 이슈가 없어 선수 전력은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최근 일정에서 오는 체력 부담이 뚜렷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헝가리는 밤바스 바르나바스를 중심으로 꾸준한 득점력이 강점이나 최근 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고 3일 전 원정 경기 추가로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또한 포르투갈전 승리로 자신감을 끌어올렸으나 마찬가지로 3일 만에 치르는 공식 경기 속에 후방 집중력이 흔들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힘겨운 일정 속에서 양팀 모두 최소 실점, 러닝타임을 분산해 관리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치열한 중원 싸움과 단단한 수비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날 경기는 근소한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이 터질 수 있지만 막판 집중력 저하와 양팀의 전체적인 안정성 추구가 결국 팽팽한 균형을 연출할 전망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아르메니아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조 1위 자격을 굳히기 위한 강한 동기를 안고 나섭니다. 앞선 아르메니아전에서 0대2로 패한 이후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며 이번 경기는 본선 직행이 확정될 수 있는 결정적 무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큰 변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결장입니다. 아르메니아전에서의 퇴장으로 징계에 따른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는 226경기 143골이라는 대표팀 역사상 압도적인 득점력을 고려할 때 전력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중원에서의 창의력과 공격 전개는 안정감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이번 예선에서 이미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포르투갈의 공격 템포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페드로 곤살베스와 페드로 네토가 부상으로 빠지지만 곤살로 하무스가 중앙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무스는 최근 대표팀 21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대체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티냐, 베르나르두 실바, 주앙 칸셀루 등의 합류로 기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높고 홈 2점과 본선 확정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팀 전체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피로도가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짧은 휴식 이후의 경기라는 점에서 역동적인 초반 압박보다는 점유 기반의 전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어 동기 측면에서 포르투갈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포르투갈전 패배로 원정 3연전을 이어가며 신체적 피로 누적이 두드러지고 주요 선수들의 체력적인 저하가 팀 전체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 동안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과 빌드업의 단절이었습니다.
중앙 수비진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상대 침투 패스에 쉽게 노출되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 결여로 다수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공격에서는 결정적인 찬스 창출 빈도가 낮으며 중원에서의 후방 지원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는 꾸준히 세대 교체를 시도하며 젊은 자원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빠른 전환과 역습 상황에서 최소한의 반전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로 누적과 동기 저하, 상대와의 전력 격차를 고려하면 수비적 운영에 집중하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곤살로 하무스의 합작이 빛나는 완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와 아이슬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지만 이번 아이슬란드전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중 장기 부상이나 결장자는 없으며 수비의 일리아 자바르니는 근육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공식 경기에 연속 출전하고 있는 만큼 정상 체력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공격진의 로만 야렘추크 역시 최근 올림피아코스에서 안정적으로 출전하며 국가대표에서도 교체가 아닌 선발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빅토르 티시안코브가 지로나에서 컨디션을 올리며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배경이 되는 중립 폴란드에서의 일정은 챔피언스리그, 유로 예선 등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에게 일정 부분 긍정적일 수 있지만 휴식 기간의 부족과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 관리가 관건입니다. 양팀 모두 3일 만에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치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극심한 체력 소모에서 오는 경기 집중력 저하, 후반 집중력 관리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및 이탈 변동 없이 최정상 멤버들이 순조롭게 합류한 상황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강한 공격력을 보이며 2대0 승리를 거둔 이후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전력을 모두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알베르트 구두문소는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꾸준한 득점력과 공격 전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쾰른에서 뛰고 있는 베르그만 요한네손 역시 미드필더진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르그 요한네손도 알다프라에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핵심 미드필더로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비의 비오르급인 마그누손 역시 레바디아코스에서 꾸준히 선발로 활약하고 있어 수비라인의 안정감을 더합니다. 공식 발표와 현지 언론, 팀 SNS 등에서 추가 이탈이나 장기 결장자 소식 없이 정상적인 명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특징은 후반에 올라오는 역습과 공격적인 중앙 집결 전술에서 뚜렷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상대와 체력 조건이 비슷한 이번 경기에서 초반보다는 후반전의 상황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의 중요성과 선수단 전력 모두 최고 수준에서 맞붙는 만큼 쉽게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라트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이번 라운드를 끝으로 조별 예선을 마무리합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홈 유종의 미를 남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최근 잉글랜드전 패배 이후 감독은 선수단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일부 주전의 휴식과 복귀 자원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팀 최다 득점자인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며 공격 라인의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그는 이번 예선에서 5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기에 공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반 일리치 역시 무릎 부상으로 결장 확정되어 중원의 연계와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세르비아가 완전한 전력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팅엄 포레스트의 니콜라 밀렌코비치와 플럼의 사샤 루키치가 복귀하며 수비와 중원 밸런스는 어느 정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두 선수 모두 대표팀 내 경험이 풍부하고 빌드업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안정감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루키치는 압박 회피와 탈압박 후 전진 패스 성공률이 높아 전술적 전의를 부드럽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라트비아는 이번 경기에서 사실상 평가전 성격의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조별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비 라인의 연속 결장입니다. 주장 안토니즈 체르노모르디이스와 측면 수비수 안드레이스 치가닉스가 모두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수비 조직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선수는 지난 네이션스리그와 본선 예선에서 팀 수비 라인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들의 부재로 인해 후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와 라인 유지 실패가 우려됩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 저하가 지속되었고
전방 압박 실패 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중원에서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빠른 역습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 전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수비적 블록 유지는 가능하지만 세르비아의 중거리 플레이나 세트피스 대응력에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동기와 전력, 수비 결손 양상을 종합하면 세르비아의 주도적인 흐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세르비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잉글랜드입니다. 알바니아는 이번 경기에서 부상 결장자가 없는 완전한 전력으로 임합니다. 수문장은 스트라코샤로 그는 최근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며 안정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아슬라니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템포 조절과 공격 가담으로 팀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히사이는 베테랑 수비수로서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브로야가 체력 저하로 최근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제한받고 있으나 여전히 득점 잠재력과 존재감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알바니아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에 집중하여 잉글랜드의 강력한 공격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으로는 양팀 모두 경기 사이 일정이 짧아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나 잉글랜드가 다소 더 체력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됩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어깨 부상으로 결장하며 골문은 픽포드가 지킵니다. 공격에서 앤서니 고든이 부상으로 빠지고 수비수 마크 게이 역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해 전력에 일부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드 벨링엄이 복귀해 중원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스팽스, 콘사, 스톤스, 번 같은 주전 수비진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게 합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 9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탄탄한 수비력이 강점이며 공격적으로도 케인, 사카, 벨링엄 등의 공격 삼각편대가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측면에서 봐도 교체 자원이 풍부해 중간중간 체력을 조절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전력 차이는 명확하며 잉글랜드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알바니아의 단단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니아는 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나 공격 전개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잉글랜드는 승리를 확정지으며 9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연장하는 동기에 더해 주드 벨링엄 복귀로 중원에서 더욱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여유와 경기 템포 조절 능력 또한 우위를 점합니다. 결론적으로 잉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과 프랑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조 최하위권으로 밀려 있으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뚜렷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의 특징은 짧은 패스로 전개를 시도하지만 상대 전방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포백 라인은 세트피스 대응에서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롱패스 의존도가 높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공격진에선 아예 전방 침투 루트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 창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들의 활동량은 꾸준하지만 슈팅 연결 비율은 낮고 박스한 점유율도 떨어집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경기 막판 실점 비율이 매우 높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별리그에서의 흐름상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실질적 탈락이 확정적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승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3경기에서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만큼 공격 전개보다는 공간 차단과 압박 완화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프랑스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수비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프랑스는 전력상 완전히 우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음바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며 공격 효율이 다소 감소했고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도 허벅지 통증으로 소집 해제되어 중원 운영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렌달 콜로 무아니가 이탈하면서 공격 전술의 다양성이 줄어든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콜라와 에키티케, 셰르키 등이 소집되면서 젊고 활동량 많은 공격 조합이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전술적 실험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전통적 강점인 측면 전개와 빠른 공격 전환은 여전하며 중앙에서는 라비오와 추아메니가 구조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이 기존의 하이라인을 약간 낮춰 컨트롤 중심의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한층 쉽게 흔들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조 1위를 확정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력이 있지만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일부 핵심 선수들은 그대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 방지를 위한 체력 안배가 병행될 전망이며 공격 전환 속도보다는 점진적 압박과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점유율과 패스 완성도 모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제르바이잔이 버티더라도 추가 시간대 집중력이 흔들릴 개연성이 큽니다. 전력 차이가 분명하고 경기 흐름 역시 비슷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프랑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입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몰도바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6연승을 기록했으며 실점이 단 한 골에 불과할 만큼 수비 안정도가 돋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직접 본선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존심을 지키고 스쿼드를 점검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중원에서는 징계 복귀로 합류한 니콜로 바렐라가 다시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전방 압박과 세밀한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반면 산드로 토날리는 누적 경고로 결장하고 모이세 킹과 캄비아기도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른 팀 특성상 이들의 결장은 공격 전개에 소폭의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최근 폼이 좋은 주전 자원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출전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린 수비진의 패스 가담이 돋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으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공식전 9연승을 포함한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공격력과 수비력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가 중심이 되는 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전에서도 주전급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최소화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일부 주전의 출전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마르틴 웨데가르의 결장입니다. 무릎 부상 여파로 이번 원정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최근 5경기 4골과 7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던 그가 빠지면서 중원의 창의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복귀한 레오 웨스티고르는 대표팀 훈련에 복귀해 출전이 가능하며 수비 라인의 공중볼 경합에서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휴식일이 많지 않아 피로 누적이 우려되며 원정 이동거리 또한 이탈리아보다 길기 때문에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홈팬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탈리아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스라엘과 몰도바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홈팬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 핵심 도르 페레츠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는 점은 중원의 밸런스와 전진 빌드업 안정성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주요 구성원이 연속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측면의 마노르 솔로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예선 잔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고 아난 할라일리 또한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브 예에즈켈 또한 발목 염좌로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명의 선수 모두 최근 대표팀 공격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선발 혹은 조커로 활용돼 왔던 만큼 측면 전개와 이선 압박의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미드필드 조합에서 페레츠와 글루흐가 동시에 출전할 경우 전방으로의 빠른 침투와 중거리 시도 빈도가 현저히 높아진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전 경기들에서 글루흐는 팀 내 최다 키패스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투르제만과 슈아로 이어지는 측면과 중앙 연계는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가 낮은 블록을 유지할 때 후방 빌드업 대신 롱볼 전환을 자주 시도하는 점은 단조로울 수 있지만 세컨드볼을 확보한 뒤 이선의 높은 활동량으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 유형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로 누적은 불가피하지만 경기 일정이 상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몰도바는 예선 성적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네이션스 리그를 통한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번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후방에서 파이브백을 유지하며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조절하는 전술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특히 올림피아코스 소속 레압 슈크가 좌측에서 제공하는 크로스와 세컨드 상황까지 커버할 수 있는 활동량이 핵심입니다. 중원에서는 아르투르 이오니타의 복귀가 가장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는 몰도바 미드필드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하는 선수로 부상 복귀 이후 첫 대표팀 소집에서 여전히 패스 성공률과 시야 면에서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니키타 모트판이 무릎 부상으로 여전히 전력에서 이탈해 있으며 이는 몰도바의 3선 연결 과정에서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니콜라에스쿠와 포스토라치가 함께 나서겠지만 두 선수 모두 공간을 넓히는 움직임보다 수비 라인 사이에서 버티는 역할이 많아 후방에서의 박스 침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팀은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공을 순환시키는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레압슈크의 좌측 중심 공격 루트와 스테판의 오른쪽 세컨드 라인 크로스 시도를 통해 찬스를 만듭니다. 그러나 단단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에 비해 전환 속도가 늦고 역습 상황에서 삼선과 최종 수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로 인해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후반전 몰도바의 체력 저하가 본격화될 시 추가 득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경기 흐름은 중원에서 주도권을 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